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은 바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공간에 바로 창밖 맞은편 저 어마어마한 사옥, 저기가 바로 TBS 교통방송인데, 저 TBS 교통방송 서울시 산하의 사업소였습니다.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재단 법인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독립이지 허울뿐인 독립입니다. 서울시 관련 조례를 보면 저 교통방송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공영 매체입니다. 공적 채널인데, 이 공적 채널인 교통방송 얼마나 많은 논란을 자초했습니까? 편향성, 편파성, 공정성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출연자, 진행자들의 언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논란이 된 게 뭡니까? 사전선거 운동 논란입니다. 이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소위 일합시다 이런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라고 이 2008년도 광우병 난동 때 무슨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 뭐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이런 식으로 발언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트위터에 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했던 김규리, 본명은 아마 김민선일 텐데, 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캠페인에 참여를 했는데, 이 일합시다가 뭐냐? 아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기호 1번인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한 듯한, 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채널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듯한 그런 캠페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고발도 들어갔습니다. TBS 교통방송은 이게 논란이 되자 이거를 이제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왜 하필 저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 그동안에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들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좌편향 논란, 편향성 논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거 TBS 없애버려야 된다, 지원금 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특히 김어준 이런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꼭 굳이 나누자면 이 유창선 씨는 소위 말하는 진보 이런 쪽 평론가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TBS의 개혁과 김어준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워주기 바란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특정 정파 방송이 된 TBS를 개혁해 시민의 방송으로 돌려주는 일은 차기 시장 몫이 되겠지만 우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프로그램은 당장 중단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돌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 교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개 방송인이 정치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의 교통방송 지원금 중단과 김어준 방송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편향성 논란이 굳이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구조를 보면은 저기는 항상 이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립을 할 수가 없는 매체입니다. 서울시의 전입금이 끊기는 순간 저기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무슨 독립 매체이고 공정성 이런 걸 갖다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의 서울시에 종속되어 있는 매체 채널인데. 그러니까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지 간에 저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장의 입맛에 따라, 또는 그 서울시장에 속한 정파, 정당을 옹호하는 그런 방송을 할 가능성, 그런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는 저 매체라는 겁니다. 그런 매체를 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을 옹호한다고 해서 저 TBS 교통방송이 문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야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저 문제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어마어마한 문제고, 왜 여기에 시민 세금이 들어가서 저 채널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지금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정 홍보 명목으로 저 TBS 교통방송에 들어간 돈은 또 얼마이겠습니까? 이거는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합친다면, 그러니까 서울시의 출연금과
TBS 교통방송의 자체 수익금 중에서 또 서울시가 집행하는 홍보비 이런 것들을 합친다면 서울시의 영향력이 너무나 절대적이다. 서울시장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저기는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지금 서울시로부터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냐면은 2017년엔 310억 원, 2018년엔 316억 원, 2019년에는 357억 원, 2020년에는 388억 원. 그러니까 2020년 기준을 해보면 거의 400억 원 가까운 돈이 서울 시민의 세금이 저기 TBS 교통방송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거를 그 지상파 방송 수신료 있지 않습니까? 수신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서울 시민 통칭 10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서울 시민 한 명당 연간 4,000원씩을 교통방송에 수신료로 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신료는 또 가구당 2,500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한번 계산해 보면 서울시의 가구 수가 한 350만 가구 된다고 합니다. 이 350만이라고 했을 때는 한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서울시 한 가구당 연간 12,000원을 저 TBS 교통방송에 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돈으로 운영되는 저 TBS 교통방송이 각종 논란에 맨날 휘말리고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저 채널이 왜 지금까지 존립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솔직히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향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두 번째는 아니 명색이 그래도 교통방송인데 왜 교통 관련 정보는 별로 없고, 아까 김근식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교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통은 전혀 없는 콘텐츠들이 저렇게 다수 있느냐, 그리고 교통방송이 왜 시사, 보도 이런 것까지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TBS 교통방송의 종사자들, 뭐 PD, 아나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랬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전문 편성 사업자, 그러니까 너네는 교통방송인데 교통방송만 해야 되는데 너네가 왜 시사 보도 프로그램까지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전문 편성 사업자라는 개념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때 도입됐다. TBS뿐 아니라 CBS, BBS 등 유료 방송 채널 도입 전에 개국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 채널들은 전문 편성 분야가 방송법에 명시되기 전에 허가받았고 그동안 시사 보도 프로그램 편성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TBS가 보도 기능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TBS 운영 예산의 거의 80% 가까이가 바로 서울 시민의 세금입니다. 4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왜 서울 시민이 400억 원 가까이 돈을 내가면서 이 TBS 교통방송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방송 1990년 6월에 개국했습니다. 수도권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개국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교통방송이 과연 원활한 교통소통,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이런 과연 근본 목적에 얼마나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 환경도 급변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정보를 얻는 거 옛날 199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입니다. 31년 전에는 정말 운전하고 있을 때 말 그대로 교통정보를 들을 수 있는,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이 뭡니까? 라디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핸드폰 내비게이션도 있고 차량 자체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가다가도 그 도로 전광판에 각종 서울 기준으로 해서 서울 각지의 교통 정보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통 방송을 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방송 주장처럼 교통 전문 채널로서의 생존하기가 어려워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예능 비슷한 프로그램까지 편성할 거면 자기 자주재원으로 독립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매체에서 정치적
편향성 이런 논란이 매번 제기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또 교통과는 전혀 무관한 콘텐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을 피하고 싶으면 자기 돈을 벌어서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론 매체로서 기능하고자 한다면, 정치권으로서 독립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면, 그래서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자기 돈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새로운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걸 떠나서 이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과연 계속 저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 요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 편익, 손익을 따져봐서 경제적 효용성이 떨어진다, 없다, 타당성이 없다,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지원금을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만약 TBS 교통방송이 정말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정말 시민에게 정말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방송이라고 한다면 저기 혼자 독립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독립해서 살아남으란 얘기입니다. 왜 서울 시민의 세금에 의존을 합니까? 어쨌든 서울시장은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의 타당성, 그 다음에 TBS 교통방송 운영 유지에 대한 타당성, 이거를 재검토해서 이거를 지원금을 끊든지 아니면 교통방송을 폐지하든지 이거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게 상당수 서울시정을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